정부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 시설에 선제적 대응 방안이 제시됐지만 강제력이 없는 이용 자제 권고 수준이라 효과는 의문입니다. 코로나19 긴급 재난기금 지급을 계기로 도민들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반등해 경기 회복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장수 대적골 철생산 유적지에서 보물급 청동제 범종이 출토돼 고대 가야사 규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동전 노래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도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이라 감염 우려가 높아 전라북도 역시 선제적 대응에 나섰는데 이용 자제 권고라 효과는 의문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동전 노래방. 관리자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할 이용자 명부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소독제만 덩그러니 비치돼 있을 뿐 방역 지침 안내나 이용 후 소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은 이제 끝났잖아요. 소독은 아침에 이제 문 열면서 하고 저녁에 이제 끝나면서 이제 하고. 아무튼 그게 끝나고서는 지금 아무 그게 시청에서 그게 없어가지고. 최근 동전 노래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속출하면서 감염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 지난 6일 확진 환자가 다녀간 인천의 한 동전 노래방을 들렀던 고3 학생과 사진사 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수십여 명의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동전 노래방을 찾은 고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다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기가 쉽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쉬운 동전 노래방의 특성상 특히 감염에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젊은 연령대가 많다 보니까 저는 무증상의 감염자들도 있어서 본인 스스로도 현재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채로 좀 조용한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도내 노래방 1,029곳 중 동전 노래방은 모두 99곳. 인천과 경기도, 대구 등에서는 동전 노래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전라북도는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강경 입장입니다. 등교가 이루어짐에 따라 특히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코인 노래방, PC방에 대해 강화된 방역 지침을 적용하겠고 만약에 위반 시에는 집합 금지 명령도. 나머지 일반 노래방과 감성주점, PC방 등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끝나는 10개 업종에도 역시 운영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이후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이어지면서 감염 확산의 긴장감마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선제적 점검과 대응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부터 버스나 택시기사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스크를 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는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내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2차로 도내 955곳 학교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 등 모두 8만 6,100여 명이 등교 또는 등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일 순차 등교에 맞춰 학생들의 마스크와 에어컨 사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달 들어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생활 형편은 물론 취업 전망도 나아졌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와 함께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이 작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6개 시지역 400가구를 대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 지수를 조사한 결과 86.7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퍼지기 전인 연초보다는 낮았지만 지난달에 비해서는 6.1포인트나 오른 것입니다. 지수가 기준점인 100 이하여서 장기 평균에 비해 아직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바닥을 쳤다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19가 좀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위기 대응을 위한 이제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등하게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수들도 모두 호전됐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 지수는 지난달보다 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 큰 차이가 없었지만 6개월 뒤에 생활 형편 전망 지수는 4포인트가 오르며 3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가계 수입 전망 지수도 5포인트가 오르며 3월 수준을 회복했고 소비 지출 전망도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은 5포인트가 올랐지만 지수 자체가 45에 그쳐 여전히 경기가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컸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무려 12포인트가 올라 경기 회복에 기대감이 컸습니다. 취업계의 전망 지수도 75로 크게 반등하는 등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가 지난달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서 향후 경제 상황을 대체로 낙관적으로 보는 도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마주입니다. 청년층의 외지 유출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20년간의 도내 인구 유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한 해 2만여 명 규모에서 2010년에는 2천여 명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는 1만 명을 웃돌아 인구 유출이 다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외지로 빠져나간 인구의 80%가량은 20, 30대 젊은 층으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등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 농협이 설치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일반 농산물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주 농협 매장 내 로컬푸드 판매대 4곳 중 3곳에서 모두 1,204개 품목 중 18.7%인 225개 품목의 일반 농산물을 진열해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 농협 측은 일반 농산물로 명시해 판매했다는 입장이지만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뒤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수 덕유산 중턱에서 가야와 후백제 시대 제철 유적 발굴이 한창인데요. 최근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급 가치를 갖는 소형 동종이 발견됐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이례적인 일인데요. 고대사에서 장수 지역이 갖는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덕유산 서쪽 해발 650m 산 중에서 벌써 2년째 문화재청 주도로 발굴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변이 흙과 수풀로 뒤덮여 있지만 7세기 이전 철의 왕국 가야가 2.5km 구간의 대규모 제철 단지를 조성했던 곳입니다. 철광석, 물, 좋은 질의 흙, 그다음에 땔감까지 풍부한 곳으로 제철 유적의 최적소고요. 이런 유적지들이 장수군 내에 한 60여 개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야 시대에 조성된 이 제철 유적지는 후백제 때까지 존속했습니다. 당시 주변에 신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최전방 요충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수에는 거분, 산삼, 제철 유적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해서 유적지 곳곳에선 가야와 후백제 시절 유물들이 대거 발견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후백제의 청동제 소형 범종입니다. 높이 26.5cm, 지름 10에서 15.6cm. 윗부분의 용조각과 하단부 불교 문양이 뚜렷한데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좋아 보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청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손님이 방문했을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후백제 시대까지 장수 일대가 제조업의 중심이었음을 드러내는 상징일 수 있어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보물급 유물의 발견으로 장수 지역이 한반도 고대사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A씨가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부업체 직원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금액은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또 전주의 한 사립고 소속 교무실무사 34살 A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이 학교 전 교무부장인 50살 B씨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 치러진 2학기 중간고사 답안지를 고쳐 교무부장 B씨의 아들이 10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전북 현안 해결을 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임기 시작 나흘을 앞두고 열린 전라북도와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다짐인데 낙후된 지역 현실의 공감대 확산과 전북 정치력 복원이 기대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올해 전라북도가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성장 엔진은 여전히 침체 늪에 빠져 있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활로를 모색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까지 만났습니다. 특히 공공의대법마저 통과시키지 못할 정도로 위축된 전북 정치력도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에서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전라북도와 처음으로 자리를 마주했습니다. 어려운 지역 현실에 공감한 당선인들은 여당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준 도민들의 뜻을 무겁게 새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일로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 당선인들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중심지 등 지역 현안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 정책에 맞는 의제 발굴로 위기를 기회로 돌파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습니다. 동시에 초재선이 중심이 되다 보니 정치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선에는 당선인들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 정치권의 위상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협력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감으로써 전라북도도 지역 현안에 더해 재정분권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심각하고 엄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총선에서 저마다 전북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한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중진이 없다는 우려를 싣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낼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안개의 초미세먼지로 종일 대기가 답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는 짙은 안개로 출근길 불편이 잇따랐고 낮부터 익산과 완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면서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사이 도내 북부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실시됩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초 열기로 하고 11명의 청문위원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도 출연기관에 대한 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 청문회가 실시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4대 중점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위해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산업화 기술, 고객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치유농업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정보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은 이용호 의원 등이 관련법을 대표 발의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전라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힘을 합칩니다. 전라북도는 가뭄과 상수도 사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장비와 인력 등의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시설물 진단과 유지 관리, 유수율 제고 방안 등 상수도 전반의 기술 지원을 통해 물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이 정부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운용 수익률은 11.3%로 세계 증시 호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양호한 성과를 달성했고 해외 대체 투자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 등 투자 다변화 노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평가에서는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 지난해 양호 등급으로 올라섰습니다.
완주군이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의 하나로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